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저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저의 강점에 대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교육이 중시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학생 지도 시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 학습망 구축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흔들리지 않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학습망을 구축하는 데 저의 책임감을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의 지킴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한순간이 아닌 상시적인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저의 책임감을 이용하여 예의주시하고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회복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저의 책임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의 배움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끝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학생들의 실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임을 언제나 생각하며 언제나 기다려주며 언제나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배움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성장을 칭찬해주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저는 저의 책임감을 이용하여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약점은 신규 교사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선배님들의 경험에 못 미치는 신규 교사로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복고지계, 즉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길에 귀중한 조언들을 학습하여 저의 교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을 저의 경험에 빗대어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교사로서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실생활과 연결된 배움이 실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연계된 동기 유발,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정리학습 등 언제나 아이들이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으로 상호평가 등을 사용하여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학생 상호 간에 평가할 수 있는지 성장 중심 평가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학교다는 가정과 연계된 배움,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계된 배움을 중시합니다. 가정과 연계되려면 학부모와 함께 협력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학부모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여 학급자치, 학교자치, 넘어 마을자치까지로 실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아이들을 기대하고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셋째, 구상형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실 모습은 그린 스마트 교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바이긴 하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린스마트 교실은 첫째, 언제든지 비대면 체제로 운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학생이 아프다든지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비대면 체제로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체제입니다. 둘째, 학생과의 쌍방향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한 교실입니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잘 주는 선생님을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꼽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을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지 기능 정의적 요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혁신교육 3.0에서 말하는 교사의 역량으로 미래교육 에듀테크 역량을 꼽겠습니다. 에듀테크는 일방향의 수업이 아닌 쌍방향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첫째,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교사의 지식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둘째, 학생들과 쌍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피드백을 주는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셋째, 디지털 윤리에 대하여 교사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내면화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에듀테크 역량을 학생들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실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읽고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의 존재 의미가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날씨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학생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폭풍우가 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어려움에 대한 조언과 따뜻한 포옹과 그 폭풍우가 지난 후에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폭풍우를 만나는 상황에서 또는 뜨거운 태양빛의 힘든 상황에서 교사의 품을 기대하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읽고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자신이 행복한 배움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행복한 배움을 교사 자신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교사 자신이 즐긴다면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운 것인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을 즐기는 자세를 바탕으로 교과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생활지도 영역,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 자신이 행복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는 여러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 다른 학교 외의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방법, 마을교육 공동체와 같이 여러 공동체에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배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저 자신이 행복하게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아이들은 배움의 행복함을 느끼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